혹시 와페니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페니즈는 일본을 좋아하는 서양인을 칭하는 말로 소위 말해 일뽕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먼 나라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쇄국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서양 입장에서 일본은 거의 정보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지도 속의 미스터리한 나라였죠. 하지만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일본은 강제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때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진짜 일본을 목격합니다. 사무라이 목판화, 기모노, 신사 이러한 일본 고유의 문화들은 서양인들의 관심을 끌기 딱 좋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우키요에가 유럽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모네, 고흐 등 그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원근법도 명암도 다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름답다. 이때 생긴 유행이 바로 자포니즘? 자포니즘은 일본을 서양에 알린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이 된 건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1945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 사회에 필요한 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줄 무언가였죠.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게 바로 만화였습니다. 전쟁 직후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즈카 오사무죠. 오사무는 만화를 단순한 어린이용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매체로 탄생시킵니다. 일본은 전쟁, 패배, 죽음, 무력감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등장하고 영웅이 완벽하지 않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0에서 80년대 일본 만화와 애니가 서서히 서양에 소개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린이 만화겠지. 하지만 내용을 보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우리가 겪는 감정과 너무 닮아 있다. 서양의 젊은 세대는 일본 만화를 통해 일본을 상상합니다. 만화에 나온 사무라이나 일본의 신사에 대해 깊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에 일본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화를 보며 자란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한 서양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질서 있고 사람들은 말수가 적지만 매우 친절합니다. 도쿄의 밤거리를 걷고 작은 골목에 라멘집에 들어가고 지하철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만화에서 보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혼자 걷는 주인공,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인사, 조용한 일상 속의 감정들, 이것들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화 속 배경이 아닙니다. 일본은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세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유학을 고민하고 이주를 생각하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와페니즈는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단순히 일본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속도, 침묵, 거리감이 자기 자신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빠진 과정은 결국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들은 일본을 먼저 여행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만화에서 시작해 현실의 거리와 골목에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봅시다. 최근 한국의 관광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일상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보기 전에 이미 한국을 느끼고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공항이나 호텔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와 감정이 먼저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그랬고 지금 한국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 나라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곰곰이키 와페니즈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